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이자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맡기는 한 걸까요? 설마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재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초토화시키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점입가경의 선심성 공약과 퇴행하는 정책들이 참사 수준인데요. 21일에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언급하더니 22일 오늘은 원전 산업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는 기절초풍할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가 친환경 중심 에너지로 전환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게 전 세계의 정책 기조인데요. 이자는 엉뚱하게도 그나마 그린벨트로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아서 파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모든 나라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며 원전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말 최악입니다. 인간 자체가 재앙 그 자체인 거죠.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이었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21일 13번째 민생 토론회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그린벨트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도 필요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1개만 걸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에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도 제외해 주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해제 대상에 오를 전망인데요. 하지만 그린벨트가 한번 풀려 개발이 진행되면 그 지역은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진행됩니다. 더 이상 그곳은 청정지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왜 총선을 5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이런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나 싶은 건데요. 혹시 그린벨트에 묶인 김건희 최은순의 땅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듭니다. 정말 한심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 3천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들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뒤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는 믿기 힘든 청개구리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를 겨냥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전 정부를 비판하는 한심한 대통령, 무지와 무능, 무식과 무도, 앞에 무자가 들어가는 모든 말들을 다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 겁니다. 대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넘게 남았습니다.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 이자를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이 대한민국을 더 큰 재앙에서 구하는 길이 될 듯합니다. 뭐 일정 그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이 자금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공천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천의 핵심은 저를 비롯한 이 공천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직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밖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탈락하신 분들께서 섭섭해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분 5분, 6분이 모여서 한 명만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탈락하신 분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뛰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현실적인 시스템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심 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서 4월 10일 승리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자당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심 가득한 공천과 명백히 비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한 단어들로 말을 만들어내 사용하는 한 위원장은 동료 시민, 개딸 전체주의 등의 괴상한 조합어를 사용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천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지만 그만큼 감동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며 감동은 민주당과의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한심한 언론도 문제지만 그의 대답은 사실과 전혀 달랐는데요. 친여 성향으로 전도된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흠결없는 공천인 양 국힘당 공천이 포장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단수공천, 전략공천, 공천 탈락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따져 묻지 않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들은 많이 쪽팔려야 합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떤 자세를 견지할까요? 물론 뻔하겠죠. 태세전환. 이게 이들이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온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후보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 당진에 단수 공천된 정용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여론조사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 복권돼서 출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당의 특히 안방격인 아랫목에 단수 공천됐는데 주진우 전 대통령 비서실의 법률비서관, 주진우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 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후보는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에 단수 공천된 심재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의 대표적인 특수통 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은 언론이 또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말이 많아요. 이 영역도. 정성적 영역이 한 15% 정도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대부분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 평가를 하고 유일학 전성적 평가는 그 가면 평가거든요. 다른 의원들의 평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거기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위에 포진하게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말고 15%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다른 게 비슷하면 그 15%가 결정적이거든요. 네. 그 15%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하는 거예요.